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주차 지방권력구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권력구조는 다른 표현으로 지방의 통치구조 또는 지방 거버넌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떤 행위자, 즉 누가, 왜, 어떤 이유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조금 쉽게 표현하면 누가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주차 지방정부의 계층과 구조를 말씀드릴 때 동영상으로 본 그 내용입니다. 즉 제주도의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 도지사의 마이크를 의회의장이 꺼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그런 기사 기억나실 겁니다. 그 동영상 속에서 그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방정부의 1년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산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과연 단체장과 지방의회 누가 더 셀까요? 힘이 강할까요? 또 다른 여러분이 이제 잠시 후에 보실 내용도 경상남도에 있었던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야당의 대표였던 문재인,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죠. 당 대표가 경남도지사였던 그 상대 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였던 도지사를 만나서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관련된 이슈를 두고 서로 이 논의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드러난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에서는 지방정부의 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리더인 도지사와 중앙정치권의 정당은 소속은 다르지만 야당의 대표인 당대표와 누가 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당시 문재인 대표는 이 지방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정치권,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의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수장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즉 지방정부 밖에 있는 행위자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어떤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신문 기사는 국무총리를 지낸 그 이완구 씨와 관련된, 당시 이것 때문에 이제 중도에 사퇴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완구 씨가 국회의원이었고 총리가 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이 지방선거에 그 후보자가 국회의원인,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완구 씨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지방정부에 있어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공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 선출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 정치인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정당 공천을 둘러싸고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결정, 지방자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행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보신 이 세 가지의 사례들은 우리나라 지방 권력 구조를 상징적으로 측면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먼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주요 행자가 누구인지, 즉 누가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그들 간의 관계에서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들 간의 권력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현상들, 또 이들 간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후견주의의 이론의 시각에서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지방 권력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방 정치의 주요 행위자의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지방 정치의 권력 구조 중 누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현상이 이 지방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론적 시각을 덧붙여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